자정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허공이라는 특성보다 이전의 어떠한 허공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특성보다도 이전의 허공이 존재한다. 그 허공은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오류가 따른다. 특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는 어떤 것의 중도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떻게 그 특성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그 특성이 나타나는 일은 없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도 그 특성이 나타나는 일은 없다.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것 그 둘과는 다른 것에 있어서도 그 특성이 나타나는 일은 없다.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 특성을 가진 것이란 성립하지 않는다. 특성을 가진 것이 성립하지 않을 때 특성도 또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성을 가진 것은 존재하지 않고 또 특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성을 가진 것과 특성을 떠난 존재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떠한 비존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존재와 비존재와는 다른 성질의 어떠한 것이 존재와 비존재를 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허공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며 특성을 가진 것도 아니며 특성도 아니다. 다른 다섯 가지 요소도 허공과 같다. 각가지 존재의 유화물을 보는 지혜가 얕은 자들은 보여줘야 할 정멸의 상서로움을 보지 못한다. 이제 좀 쉬워졌어요? 예? 네? 자, 첫 번째 개성 봅시다. 허공이라는 특성보다 이전에 어떠한 허공도 존재하지 않는다. 허공이라는 특성보다 이전에 어떠한 허공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최초의 어떤 것은 어떤 거겠어요? 무엇이겠어요?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최초의 어떤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모른다. 공이다. 공. 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인간의 삶을 조망하면서 인간의 삶이 있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어제 뭐라 했죠? 인간의 삶이 있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의도다. 의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생겨나질 않아. 그러면 의도가 생겨나는 동기는 뭘까? 의도가 생겨나는 동기가 뭘까? 그걸 공부했는데 그거는 무한소급이 되는 거예요. 무한소급이 돼.
무한소급이 되니까 그걸 갖다가 이름하여 무명이라고 했어요. 무명.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한소급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데, 무한소급되어서 알 수 없는데 그것에서 연기의 작용이 일어났어요. 의도가 작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삶이 시작되었고 존재가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는 허공이라는 특성보다 그보다도 더 앞서는 어떤 허공은 없는 거예요. 무명보다도 앞서는 뭐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모르면 안 되는데. 허공보다도 더 앞서는 제1원인보다도, 철학에서 얘기하는 제1원인보다도 더 앞서는 원인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존재하게 되는 가장 근본 동기는 내가 의도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걸로 봐요. 의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인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식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에게 경험이 어떻게 생겨나요? 우리에게 기억이 어떻게 생겨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따라서 모든 것은 의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도가 발생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을 공부해 보면 이건 무한소급이 돼요. 무한소급.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무명이라고 했어요. 어디 가서 불교 법문을 듣는데 무명심을 타파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무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 말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라는 놈이 있어서 우리에게 의도가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명이라는 게 발동을 시켜가지고, 무명이라는 것이 발동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의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된다면 무명이라는 게 원인이 돼서 그게 제1원인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런 거는 없어요. 무명이 일어났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무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최초에 의도가 일어났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명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의도가 일어났다 이런다면 그거는 사려 깊지 못한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내용은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래요. 여기에 지금 있는 그 말은 바로 지금 첫 번째 개성이 그런 말이에요. 허공이라는 특성보다 그 이전에 어떠한 허공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에서 제1원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앞서는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 말이고, 두 번째, 만약 특성보다도 그 이전에 허공이 존재했다고 한다면은 허공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이전에 무언가가 존재했다고 그런다면 그 허공보다도 더 앞선 허공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지금 말할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 없어져 버리는 허공이죠. 특성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의도될 수 없고 인식될 수 없고 우리들에게 파악될 수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허공이라는 특성보다 이전에 어떠한 허공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특성보다도 이전에 허공이 존재한다면 그 허공은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오류가 따른다. 따라서 여기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해된 거예요. 여기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해된 것을 두고 말하는 거고,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뒤에 나옵니다만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의식세계, 우리의 인식세계, 경험세계, 기억의 세계에 있는 고정관념 정도가 특성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다 그렇게 딱 아는 거예요. 오늘이 소환이잖아요. 소환이면 사람들은 춥다 생각해요. 그런 것 같은 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특성이라고, 그런 거를 제법의 특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그게 우리의 개념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개념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던 얘기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밥이 어디서 왔어요? 쌀이 어디서 왔어요? 벼에서 왔어요. 벼가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땅이 어디서 왔어요? 돌에서 왔어요. 밥이 돌이요, 밥이 돌. 응? 그거는 논리는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의 오류예요. 사실의 오류.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이해가 만들어낸 오류예요. 오류.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지금 이제 허공의 의미가 이제 동일한 의미가 아니고 밑에 해설을 보니까 6대 중에 하나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6대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식공, 이 6가지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하는 말입니다. 공. 네. 내가 여기서 허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허공하고 공학으로 혼동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을 썼던 나가르주나 용수에 의해서 파악된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작용이 없는 거예요. 허공이 작용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용수는 허공은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허공에는 희노애락이 없어요. 작용을 해야만 희노애락이 생기는데 허공은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없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없는 그것에 그 이전에 무슨 작용이 있다고 그런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특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는, 특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제 얘기했던 그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거 외웠는 거 여러분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공이 뭐라 그랬지? 우물우물거리지 말고 이쪽에 공이 뭐라고? 예? 상대적인 개념에 의한 일체의 견해를 떠난 거. 네. 상대적인 개념에 의한 일체의 견해를 떠난 거. 견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해예요. 이해.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견해를 떠난 거예요. 견해를 떠났다는 것은 내가 파악하기 이전의 것이에요. 내가 파악하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파악하지 않은 것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파악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내가 파악하지 않은 것은 나한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내가 파악하고 있고 그게 나의 인식에서 작동이 되어야만 그게 나에게 영향을 줘요. 여기에서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나한테 파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나한테 내가 파악하지 않는 존재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어디에 있든 간에 존재하지 않아. 이해되시죠? 네. 네. 특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인데 그게 어디에 존재하겠어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봐. 감았어요? 감았어? 내가 뭘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둥그러요. 거기에 선이 있어요. 뭘 가리켜요. 자꾸 움직여요.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요. 내가 지금 뭐 말하고 있어요? 시계.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거하고 여러분하고는 소통이 안 일어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서로 인식의 공유가 일어났을 때 특성이 파악이 돼요. 연기하고 있었던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의식에서 그것이 개념화로 파악이 되었을 때 비로소 존재해요. 그렇게 되어야만 그게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주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름을 짓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라서 이름을 자식들 이름을 짓거나 손자들 이름 짓거나 그럴 때 그 이름을 따라서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으면 그놈은 개똥이가 되고 말아요. 돌쇠라고 이름을 지으면 진짜 돌쇠가 돼버려요. 정확하게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세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잘 지어야 돼요. 의미가 좋게. 특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는 따라서 존재하지 않아요. 특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가 존재한다고 할 때 특성을 가지지 않는데 그게 특성이 어디가 있겠어요? 없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당연한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특성. 네? 뭐라고? 질문? 아니요? 특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는 어떠한 것이든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가 존재하지 어떻게 그 특성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얘기를 잠깐 정리하면 그래요. 어떤 것이든 간에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거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어질 때 비로소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질 때. 우리한테 작동되어질 때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송광사를 오면서 여러분들이 무수한 것을 많이 봤어요. 무수한 것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여러분은 눈을 지나친 것이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많은데 그 무수하게 많은 본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도를 작동해서 그걸 파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질 않아요.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것이 설령 객관적 존재로 연기적 존재로 공성의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런 말이요. 특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자, 세 번째입니다.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지 않은 것, 파악되어지지 않은 것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은 특성이 나타나는 일은 없다. 여러분이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도 그 특성이 나타나는 일은 없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특성을 나타낸다면 이거는 중복의 오류예요. 중복의 오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중복의 오류가 되는 거예요. 특성을 가진 것이나 따라서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나 그 둘과는 다른 것에 있어서도 특성이 나타나는 일은 없다. 모든 것은 이해되어야 존재하고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개념화되지 않는 것 이런 거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강경을 읽을 때 금강경의 사구계 어제 누가 금강경 사구계를 써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금강경 사구계를 썼는데 금강경 사구계가 뭐를 썼냐 이렇게 야기새끼나 이 음성구와 그걸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금강경 사구계인가? 금강경 사구계라는 말은 금강경의 대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금강경의 대표 구절인데 야기새끼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관열인가? 견열인가? 그러죠? 근데
그것도 금강경 가운데 있는 말이니까 금강경을 그걸로 해서 종합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개성이 금강경 사구계는 아니에요. 금강경 사구계는 뭐예요? 금강경의 사구계는 음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음무소주 이생기심. 음무소주 하라는 거예요. 그러세요. 음무소주. 머무르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네? 머무르면 어떻게 되는가? 머무르면은 이게 계속해서 오류가 생겨나요. 근데 그때 머무른다는 것이 무엇에 머무른다는 건가? 무엇에 머무른다는 거겠어요? 네? 상에 머무는 거예요. 상이 뭔데? 네? 상이 그 사람이 경험한 모든 것이에요. 상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경험한 모든 것, 그 사람이 경험한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주관이죠. 그 사람의 주관이에요. 주관에 머물러 있는 한은, 이거는 열반은 없는 거예요. 주관에 머물러 있는 한은. 그러면 주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관을 버리면 어떻게 버릴 수 있는데, 주관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주관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아니, 저래도 내겨봤으니까 대답들 할 거 아니에요. 주관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봐요. 주관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버릴 수 없는 거면 주관에 머무를 수는 있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네? 주관에 머무르지 않도록 노력할 수는 있어요. 이해돼요? 주관에 머무르지 않도록 노력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금강경의 정신은 그거예요. 주관에 머물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도 그랬어요. 주관을 버릴 수가 없어요. 상을 떠날 수가 없어. 상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그거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면 상을 떠나라고 해서 그러면 불교가 그러면 다 죽으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잖아. 주관에 머물지 않도록 부단히 애써서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네 번째 개송인가요? 세 번째 개송? 몇 번째? 세 번째.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일체 주관이 떠난 거예요. 주관이 떠난 것은 여러분의 의식세계에 전혀 포착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과 전혀 접촉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특성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없는 거예요. 개념에 의한 견해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개념에 의한 견해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개념이 있겠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도 그 특성이 나타나는 일은 없어요. 특성을 가진 것이 또 특성을 나타낸다면 이거는 중복의 오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그 특성이 나타나는 일은 없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 특성이 나타나는 일은 없다. 특성을 가진 것이나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것 그 둘과는 다른 것에 있어서도 그 특성이 나타나는 일은 없다. 자, 네 번째 개송입니다.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 연기하고 있는 그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특성을 가진 것이 있겠어요? 지금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 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을 생각해 봐요. 물이
바람을 할까? 오늘 소환이니까 바람이 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의도가 있어요? 모르지. 의도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을지. 그런데 적어도 바람한테 희노애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에? 바람이 썩다고 나가지고 어디 가서 확 불어주고, 바람이 거기에 있는 것들이 사랑스럽다고 감미롭게 불어주고, 이렇게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있는 그런 거요. 특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그 바람한테 그 바람의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말이 되나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때, 포착되어질 때, 그거를 우리가 파악할 때, 감미로운 바람이다, 이게 썩다고 난 바람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했을 때 그 바람이 썩다고 난 바람이고 그게 감미로운 바람인 거지. 연기하고 있는 그것으로는, 그것 자체로는, 연기하고 있는 그것 자체를 우리는 공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이전의 것, 이해를 떠난 것, 그런 걸 공성이라고 하는데, 그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인 거기 때문에, 객관인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하고는, 주관적인 걸로는 그게 포착이 안 되는 거지. 그런 말. 특성을 가진 것이 성립하지 않을 때 특성도 또한 생겨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 특성을 가진 것이란 성립하지 않는다. 특성을 가진 것이 성립하지 않을 때 특성도 또 생겨나지 않는다. 질문이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봐요.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바람이 스스로에게 의지가 있을까요? 없죠? 바람이 스스로에게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공성에 특성이 있을까요? 공성에도 특성이 없는 거예요. 특성은 다만 어떨 때만 있다? 이해되어질 때만 특성이 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지금 핵심이에요. 모든 것은 이해되어질 때만 특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언어 가운데 그 세 가지 삼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모. 특히 이 중론에서 얘기하는 건데, 무인,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의도지요. 무인, 의도가 없는 것은, 의도가 없는 것은, 무인은 무법이고 무인은 무법이요 무상이라. 이게 삼무예요. 무인, 의도가 없는 것은 무법이야. 나한테 파악되어지질 않아요. 파악되어지질 않기 때문에 무상입니다. 무상. 금강경에 나오는 무상,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요? 경험, 고정관념,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걸 갖다 이름에서 연기적인 것이라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공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공.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한테 영향을 주겠어요? 못 주겠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연기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영향을 주는가? 그 원인을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럼 객관적인 것하고 나하고 접촉이 일어나는가? 아무 상관도 없는 객관적인 것하고 나의 주관이 만날 수가 없겠는가? 그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객관적인 그것이 있어서 나의 주관하고 접촉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시 내가 12연기의 논리로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인식이 일어나나? 그거는 논리의 무한소급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6번째 개성입니다. 존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떠한 비존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가 나의 인식의 대상으로서 포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비존재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존재와 비존재와는 다른 성질의 어떠한 것이 존재와 비존재를 알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삼무, 무인, 무법, 무상. 무인, 무법, 무상. 나에게 의도가 작동되지 않으면 어떤 대상도 포착할 수 없고, 포착할 수 없으면 거기에는 어떤 인식도 일어나지 않는다. 싼냐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삼무예요. 이게 유명한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무인, 무법, 무상. 무인, 무법, 무상. 무인, 무법, 무상. 무인, 무법, 무상. 무인은 의도고요.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포착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우리의 인식이 무상이에요. 상. 쌌냐. 무인, 무법, 무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가 작동되어서 그게 포착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야 된다. 그런 논리적 맥락을 갖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존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떠한 비존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존재와 비존재와는 다른 성질의 어떠한 것이 존재와 비존재를 알 수 있겠는가? 7번째 개성입니다. 그러므로 허공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며 특성을 가진 것도 특성도 아니다. 다른 5가지 요소도 허공과 같다. 허공은 따라서 존재도 아니며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제1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존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존재라고 그러려면 우리한테 포착이 되어져야 존재인데 포착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비존재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들에게 포착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가능성인 것하고 나의 포착하고 나의 접촉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이게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봤는가? 잠깐 그러면 지수화풍 거기 지금 6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이 제일 원인이라고 하면 지수화풍 식도 다 제일 원인이라고 할 수 지도 나중에 나와. 다 제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네. 그럼 제일 원인이 여러 개 있어요? 아니죠. 그걸 제1의 원인을 하나는 공으로 따져가는, 허공으로 따져가는 것이고 또 나중에는 땅으로 따져가는 것도 있어요. 내 질문을 할게요. 내가 어제 그 쌀 얘기하다가 내가 중간에 끊었는데 그러면은 밥이 쌀에서 왔다. 쌀은 벼에서 왔다. 벼는 땅에서 왔다. 땅은 돌에서 왔다. 돌은 무엇에서 왔어? 이게 무한소급인 거예요. 무한소급. 그 무한소급은 의미가 없어요. 수학에서도 기본이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잖아요. 수학에서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제로예요. 제로.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굳이 잡아다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미리서 준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런 제로예요. 이해되세요? 자, 7번째하고 8번째 개성도 잠깐 읽어봅시다. 존재의 유무를 보는 자는, 존재를 보고 이게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는 단견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걸 갖다가 중론에서는 지혜가 얕은 자라고 그랬어요. 있다 없다 정도로만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멸의 상스러움을 보지 못한다. 정멸의 상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열반이죠. 열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7번째, 8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허공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며 특성을 가진 것도 아니 특성도 아니다. 다른 5가지 요소도 허공과 같다. 갖가지 유화물을 보는 지혜가 얕은 자들은 보여져야 할 정멸의 상스러움을 보지 못한다. 여기에서 이제 요소를 고찰하는 건데, 여기에서 요소는 6대라고 해서 지수와 풍하고 공하고 식, 이걸 두는 건데, 나중에 식에 대한 것은 이게 복잡해요. 식, 허공 이런 거는 뭐 그래도 좀 괜찮은데,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잖아요. 우리에게 뭔가가 이해되는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밥을 먹으면은 맛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 맛이 있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맛이 있다는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어디서 나왔냐고. 맛이 있다는 생각은 어디서 왔어? 그게 어떻게 해서 작동되는 거예요? 내가 맛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개념화예요. 맛있다는 개념으로 내가 딱 범주화 시켜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럼 맛있다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냐고. 기억에서. 여기 이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아주 많은 그 공력을 들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가? 나에게 이미 경험된 함장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밖에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돼요? 나한테 함장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상태가 되면 이거는 맛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자라고 하는 함장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유식에서 함장식 열애장이에요. 아니 아레아식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아레아식이 있어서 함장식이 있어서 함장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보따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함장이라고 그러니까 포함해서 창고에다 가둬놨다는 말이 되니까 그러면 그런 종자들이 어디에 다 이렇게 파묻혀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맛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식으로 함장식에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것이지 함장식의 식이라는 것이 맛있다는 것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은 맛있는 걸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함장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유식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보면 그 열애장의 함장식을 얘기하면은 함장식이 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책 보았으면 그런 책 보고서 바로 그 덮어야 돼요. 그 오류예요. 그 한자경이라고 하는 여자가 쓴 그 책 보니까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레아식을 무의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불교에서는 무의식이라는 거는 없어요. 현대 심리학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데 육식을 의식, 그다음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해가지고 무의식으로 해서 아레아식을 이해하는 그런 공부를 했거든요.
불교에서는 무의식이라는 것은 없어요. 무의식이라는 거는. 굳이,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왜냐하면 내가 무의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조금 이렇게 들어보면, 알라야식을, 함장식을 프로이드의 뭐 무의식 같이 이렇게 설명하려는 태도는 나도 이렇게 책들을 읽어보고 그랬는데, 내가 프로이드의 그 무의식에 대한 것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답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식의 근원을 따져가는 거예요. 근데 식의 근원도 결국에는 따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의 근원도 이거 결국에 따져가면 이것도 무한소급 되는 거예요. 무한소급. 계속해서 소급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그거를 해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함장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여기 요소에 관한 모찰, 여기에서는 삼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무인, 무법, 무상. 이 세 가지의 고리는 중론에서 얘기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인, 의도가 없으면 무법이에요. 접촉이 일어나질 않아.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상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 작동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삼무라고 그런다. 오늘 좀 반드시. 여기 식이 머무는 주체는 없어도 말이죠. 우리 사람들의 수많은 기억과 경험들이 저장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감정의 주체는 없을지라도 수많은 기억과 어릴 적에 미세한 기억도 가만히 있으면 떠오르듯이 이제 그 기억적인 주체가 있어가지고 기억이 떠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감정의 주체는 없을지라도 수많은 기억이 저장되고 경험이 되는 어떤 기억들이. 근데 이제 기억의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식이 생겨난 거예요. 기억의 주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식의 주체는 없어도 이제 그런 기억들이 오염되는 그런 기억 주체 문득 모여져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근데 기억이 있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기억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이 있다는 것은 기억이 존재한다는 건데, 기억이 존재해서 생겨나는가? 그거를 아까 내가 함장식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기억이 어디에 있다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식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인식이 생겨날 때 인식이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 속에서 그게 생겨나는 것이지, 인식의 기억이 어디에 파묻혀 있다가 어디에 창고 속에 들어있다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고. 예, 그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맛을 느끼게 됐는데 그 원인을 추적하다가 보니까 그거 알 수 없더라.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지점을 함장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우리가 모든 행동이 식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행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행, 바른 의도 말할 텐데, 그 의도가 어디서 왔느냐, 그걸 추적 하다가 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무명하고, 그 이제 유식에서의 함장식하고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그러니까 많은 그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은 함장이 무명인가? 네. 그것도 유가론자들에서 많은 그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유식에서의 함장식하고 연기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지는 않아요. 유식에서의 함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접촉이 일어난 그 영역이고요. 연기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그 제1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는 주관의 세계고 하나는 객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둘을 동일하게 보는 경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쪽에서는 존재론 명예대사의 최초의 원인에 해당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는 볼 수 있어요. 인식론 네. 그렇게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안 보는 거예요.